네, 기관의 눈으로 연결하겠습니다. 중소형주 흐름을 살펴보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형주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. 예, 제가 좋아하는 윤주호 엄브렐라 리서치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네. 그 유튜브 채팅창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좀 해주시면 우리 윤주호 대표가 또 벌써 나왔습니까? 예, 질문이 먼저 나와서 질문을 할 수뿐이 없는 상황입니다. 지금. 네네네. 트래블유께서는 이제 쿠팡의 자금 조달이 유통업체들에게 악영향을 줄까요? 다른 유통업체들을 보유하고 계신 모양이죠.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일단 저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좀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페이라는 사업부를 갖고 있어서 온라인 쪽에 익스포저가 굉장히 잘 돼 있고요. 그 오늘도 보면은 뭐 차익 실현 매물이나 이런 게 안 나오는 걸로 알 수 있고, 그다음에 신세계나 아니면 다른 요 최근에 좀 각광을 받았던 현대백화점이나 이런 오프라인 쪽에 익스포저가 많은 업체들은 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결국에 네이버와 이마트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. 그 최근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다가 오늘 이제 시장의 색깔을 제가 보면요, 성장주는 반등을 하고, 네.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한다면 경기 민감주나 가치주 같은 것들은 좀 빠져야 되는데 또 빠지지 않고 또 올라가는 것들도 있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의 색깔이 조금 건강한 상태로 지금 회복하는 거 아닌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요. 최근에 이 코스닥 동향, 사실은 최근에 코스닥 동향하면 우리 그 윤주호 엄브렐라 대표께서 좀 헛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부터 뭔가 좀 바뀌는 겁니까, 코스닥이?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. 일단은 저는 가격 메리트가 있는 낙폭과대 성장주로의 순환매 어느 정도 키 맞추기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. 뭐 이미 투자자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큰 그림에서는 이제 경기 민감주를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건 맞습니다만, 어느 정도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서 이제 더 많이 빠졌던 성장주 위주로 이제 반등이 좀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어제 좀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. 그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네. 인프라 쪽 관련된 투자도 이제 집행을 하겠다. 네. 이번에 이제 소비 진작 관련해서 해가지고 돈을 푸는 거 이외에 인프라도 하겠다 이렇게 있는데, 공화당에서 바로 반대 의견을 냈거든요. 혹시 이거 너네 그린 뉴딜 원래 밀던 거 그거 하려는 거 아니야?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보면은 태양광이나 아니면 풍력같이 방금 말씀 주셨던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인다고 보고 있고요. 결국엔 뭐 이게 뭐 계속 간다 이런 기보다는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아하. 네.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를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공화당에서, 원래 공화당은 인프라 굉장히 좋아하시는 네네네. 분들인데 가로치고 신재생 가로 닫고 인프라 네. 아니냐. 네네. 그렇게 이제 좀 질문을 하신 거군요. 네. 아니면 의심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. 어쨌든 좋습니다, 우리나라한테는. 예. 그런데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조금 안정화되고 있습니다. 안정화되고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장주의 이 반등, 사실은 반등을 좀 봐야 되는 것입니까? 아니면은 안정화됐으니까 이제는 기술주, 성장주도 좀 약간 바벨 전략으로 50대 50으로 이제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? 아니면 어저께까지도 최상민의 빅샷에서 얘기했던 바대로 그래도 경기 민감주를 조금 더 무겁게 가져가야 된다,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? 뭐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민감주도 보면은 HMM이나 페노션 같이 이제 BDI 지수가 오르면서 같이 오르는 업체들은 여전히 좋습니다. 여전히 좋지만 뭐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화학 업종이 3개월 내내 아웃퍼폼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좀 오랫동안 아웃퍼폼을 했던 업종들은 어느 정도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. 네,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 메리트가 있는 낙폭과대 성장주들을 뭐 50%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20-30% 정도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바라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지금 바벨 전략이라도 50대 50이 아니라 성장주를 사더라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네. 20에서 30%가 좋겠다라는 네. 의견을 가지고 계시네요. 네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런 장세에서 투자 전략을 그렇게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, 네. 지금 제 생각엔 우리가 종목을 고를 때요, 시청자 여러분, 제일 좋은 건 뭡니까? 실적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회사.
네. 그러면서도 약간 다소 소외된 회사. 그러면서도 밸류에이션이 한 PER 10배 이하로 그런 회사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, 요즘에. 네네. 예, 예. PER 10배 회사로 특히나 중소형주에서 뭐 그런 PER 10배 이하로 실적이 늘어나고 이런 좋은 회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회사를 한번 골라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참 찾기가 요즘에 쉽지는 않습니다. 예, 예. 맞습니다. 예, 그래서 이런 불안한 장세 속에서도 주목할 만한 밸류에이션이 싸고 네. 거의 반드시 성장하고 네네. 그 다음에 뭐 글로벌리 또 비즈니스를 좀 확대하고 네네. 이런 회사를 혹시 찾으신 종목이 하나 있으십니까? 네, 있습니다. 네. 일단 뭐 저는 사실 테마보다는 이제 실적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려서 뭐 재미없으실 수는 있지만 다운사이드가 적고 업사이드가 나오면 좀 큰 종목들을 선호하는데요. 제가 최근에 이제 뭐 미세먼지나 이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이쪽 관련된 업체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위닉스라는 업체고요. 네. 네, 지금 보면은 이제 미세먼지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미세먼지가 좀 특별한 계절성이 좀 있습니다. 보시면은 봄하고 겨울에 좀 미세먼지가 좀 많이 오고요. 네네. 여름하고 가을에는 미세먼지가 좀 적습니다. 네네. 통상적으로 미세먼지라고 하면은 뭐 옆 나라 바로 이제 중국의 공장 가동률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좀 하고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결국엔 중국에서 가동을 거의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중국이 공장 가동하기 시작했거든요. 그러면서 네. 이제 미세먼지가 며칠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요, 그 미세먼지가 아니고 네. 제가 하나 좀 약간 정정을 좀 해드리면 초미세먼지 아닙니까 요새? 초미세먼지죠. 그렇죠, 네네. 초미세먼지죠. 네네네. 그런데 이 회사가 작년에 그럼 이익을 얼마나 냈나요? 작년 실적은 지금 아직 그 이번 주 말 정도에 나오기 때문에 아, 대략 얼마나 냈습니까? 대략 그럼? 제가 추정하는 건 매출액 3,700억에 영업이익 한 510억 정도. 510억 정도인데 예상을- 그게 올해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? 올해는 이제 매출액 4,800억에 영업이익은 한 75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지금 PER이 몇 배나 되는 겁니까 이게? 지금 올해 기준으로는 사실 거의 뭐 순이익 600억이라고 치면은 지금 네. 시가총액 4,800억이기 때문에 뭐 7, 8배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PER이 될 것 7, 같습니다. 8배고 이렇게 네. 성장을 하고 있고 네.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기사를 좀 과거에도 찾아보니까 미국의 비즈니스 확대하는 방안들이 네네.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? 그건 저도 한 몇 개월 전에 체크를 해가지고 예, 아직 예.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. 네,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9년도에 이 회사가 이제 미국의 이제 물류 공장에 400억을 투자를 했고요. 네. LA 쪽에 투자를 했습니다. 네네. 이제 그거의 가시적인 성과가 이제 작년부터 좀 나오기 시작해서 미국 쪽 수출이 작년에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요. 이제 투자분들은 혹시 산불 때문에 이게 오른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공기청정기가 팔린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작년 대비 올해 미국 쪽도 한 40% 이상 성장한다고 네.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이 회사가 지금 PER 뭐 6배, 7배 이렇게 이제 네네. 된다고 치고요. 네네. 그러면 업사이드가 얼마큼 있는 겁니까? 보통 PER 12배, 15배 받을 수 있습니까? 아니면 PER 10배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까? 일단 이 회사가 가장 멀티플을 많이 받았을 때는 이제 미세먼지가 왔을 때는 이제 분기별로 한 20배 정도 받은 적은 있습니다만 20배까지 받았어요. 근데 이제 네. 어차피 이게 뭐 멀티플 연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네네, 말씀하신 그렇죠. 대로 질문의 취지대로 네. 연간으로 이제 보자면 네. 일단 최소한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으로만도 10배, 12배의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미국 쪽에 이제 최근에 보면은 부양책이 나오면서 이제 네. 돈을 많이 받으면서 네. 그런 것들을 거의 다 이제 소진 한 88%가 다 저축을 안 하고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. 네, 가전사야죠. 네네. 그러면요. 이럴 때는 이제 그래서 네. 보면은 최근에 이제 LG전자나 이런 것들도 지금 오르고 있는 이유가 네. 뭐 미국 쪽 소비가 늘어나면서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 미국의 유통 채널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? 뭐 월마트 같은데 혹시 뭐 들어갑니까? 네, 지금 월마트는 하반기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. 월마트가 지금 매장이 몇 개죠? 매장이 4,0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. 그럼 4,000개에서 한 매장에 100대씩 팔면 얼마 나옵니까? 한 100대씩 팔면은 이제 뭐 평균 단가가 한 20만 원 정도 되기 네. 때문에 뭐 한 2천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근데 뭐 4,000개 매장이 전량 깔리는 건 아니고 네네. 이제 거기 물류 비용이 미국은 좀 비쌉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뭐 특정 매장이 된다라고 보면은 네. 일단 뭐 제가 올해 작년 미국 수출이 한 1,000억 정도 했는데 올해는 그 월마트를 빼더라도 매출액이 한 1,600억 정도 좀 보고 있으니까 월마트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? 집어넣으면은 못해도 한 3,400억 이상은 하반기에 붙을 네.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 연간 매출액은 2천억 정도가 애드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굉장히 안전한 투자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런 것들이에요. 그러니까 성장하고 그다음에 좀 글로벌리 확장하고 그러면서 밸류에이션은
뭐 7, 8배. 네네. 예. 이 회사. 일단은 골라오신 종목 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. 네네.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판단에 맡기겠습니다. 네. 그다음에 테슬라 질문이 있다는데요. 예, 왜 테슬라 질문을 우리 윤주호 엄브렐라 대표한테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. 예, 예, 네잎 크로바님께서 테슬라 모델 3 공장 나스닥과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3 공장이 지금 불났습니까? 네, 지금 불났다는 기사가 아까 1시 반에 나왔는데요. 네네네. 정말 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. 네네. 그 미국 쪽의 로컬 뭐 물론 테슬라 큰 기업이긴 네네. 합니다만 거기서 불난 거를 이제 국내 증시 영향까지 하는 거 봐서는 네네. 제가 볼 때는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요. 네네. 수질이 굉장히 높습니다. 네, 굉장히 네. 높으신 것 네. 같습니다. 그 일단 제가 볼 때는 공장에 불이 난다고 해서 뭔가 셧다운이 일시적으로 될 수는 있습니다만 옛날에 기억해 보시면 SK 하이닉스도 불이 나서 주가가 급락했을 때가 절호의 매수 찬스였고요. 만약에 뭐 이번에 테슬라가 이제 이런 공장 가동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생겨서 주가가 급락한다면 다시 한번 매수 찬스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미 아시는 것처럼 어떤 공장의 어떤 캐파 로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험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엔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일시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. 지금까지 윤주 엄브렐라 리서치 대표였습니다. 다음 주에도요. 네. 밸류에이션은 좀 싸고 성장은 좀 크게 하고 물론 고르시기가 너무 어려우시겠죠. 그런 종목 하나 또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예.